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미 좀 조정을 받았다면서 자동차주에 관심 갖자 이런 이야기들이 증권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오늘은 중국의 자동차 트렌드를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중국의 트렌드는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나타난 것의 이제 특징을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머징 환율 불안이었고요. 이머징 환율 불안이 이머징 경기를 꺾을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모두 흔들린 양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견조한 성장을 보였거든요. 이 중국 현재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 시장에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먼저 중국 시장의 트렌드, 최근 3년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거의 매년 성장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3개년치를 월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녹색이 이제 2014년인 만큼 전반적으로 거의 매달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연도로 봤을 때 2011년, 2012년, 2013년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나오지 않은 11월, 12월치도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이제 한 가지 함정이 있죠. 이제는 성장률 개념으로 봤을 때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3개년 동안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중국 경기의 성장이 제한적이라면 이제는 베이스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으로 보면 1,200만 대에서 1,400만 대, 1,600만 대, 1,700만 대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변화율, 즉 증가의 율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중국이 최근에 자신들의 자동차를 자랑하고 또 자동차 수요를 넓혀가기 위한 모토쇼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하이 모토쇼라든지 얼마 전에 열렸던 광저우 모토쇼 같은 것들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물론 사실 상해 모터쇼까지는 들어봤는데 광저우 모터쇼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뭐 이제 이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역별로도 모토쇼를 열 만큼 자동차 시장이 성숙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모토쇼를 열면서 점점 자동차에 대한 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해 모토쇼가 굉장히 크고 나머지는 좀 규모적으로 작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그 공간에서 모토쇼를 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국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중국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승용차보다 네. SUV 판매가 더 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판매도 양적으로 늘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조금 제한적인데요. 최근 SUV 판매는 판매량 자체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픽업 트럭 그리고 SUV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동부 연안에서 중부 그리고 서부 쪽으로 계속 발전 단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들은 날씨도 춥고 고온지대가 많고 지역별 특성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SUV 판매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특징은 최근 중국의 럭셔리카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라고 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얕게 보는 경우가 있죠. 중국 뭐 싸구려 제품이다. 네. 중국 싸구려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호들 숫자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호들 숫자 자체가 네. 엄청나게 많고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숫자가 부자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동부 쪽에도 점포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중부나 서부 지역 쪽은 더 빠른 속도로 점포의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쪽은 이제 시작인 거고 상대적으로 동부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변화율은 좀 작아진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럭셔리카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중국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것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약간은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중국의 자동차 시장 자체가 3년 동안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받았죠. 점유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판매량 기준으로는 계속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과 점유율은 판매량 자체도 견조한 상황이고요. 점유율도 6%, 7%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 점유율도 3%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공장 쪽에서 보면 미국과 함께 중국 쪽 법인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해외 공장 생산량을 보면 미국과 함께 지금 중국이 가장 견조하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쪽에서의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쪽에 만약에 신규 공장까지 짓게 된다면 양적으로는 다른 공장의 그 규모를 압도하는 정도의 그런 공장 규모를 낳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판매량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올 1월 달 실적도 괜찮았고요. 현대기아차의 작년 실적을 견인하는데도 중국 쪽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 놓고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한 9% 내외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판매량 기준으로도 거의 800만 대를 넘게 예상하고 있는 가장 밑 근거에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중국에서도 이미 좀 많이 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이 얼마나 더 증가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내 업체들이 견뎌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신흥시장 위기가 나온 이후에 전 세계 자동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특징이 나오는데요. 네.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현대기아차는 소외되고 일본차 중심의 반등이 나타났었습니다만 1월 27일, 즉 이머징 마켓 위기가 나타난 이후에는 현대기아차는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이었고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차의 폭락, 그리고 포드, GM 등 미국차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컸고요, 비교적. 그다음에 이 폭스바겐 같은 BMW 같은 이 독일차 업체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들 중에서 글로벌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커지는 양상이었는데 먼저 선조정을 받았던 기아차, 현대차는 견조했죠. 그렇지만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견조했던 것이지 이것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히 일본차와의 역전 현상은 환율 때문이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원하는 강세, 엔화는 약세였는데 최근에 원하는 정체, 엔화는 다시 약세에서 조금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플레이에 따른 변화일 뿐이지 이것이 추세적인 변화를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현대기아차 중에서 현대차의 브릭스 비중, 그리고 달러 익스포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차는 지금 브릭스의 판매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외환시장 변동성과 함께 이머징 마켓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또 글로벌 경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투자 전략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움직임은 여전히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판매량 올해 800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네시스 신차의 런칭도 상반기고요. LF 소나타라고 하는 볼륨 모델의 런칭도 상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온 이 신차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야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쪽에서의 이머징 마켓 전반적인 흐름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의 확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2, 3년을 내다보시는 분이라면 네. 현대기아차를 믿고 조정시마다 사실 수 있겠지만 단기 관점에 접근해서는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짧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신차를 좀 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미 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환율 시장의 우려감 어느 정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은 유효하다. 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